네, 진사로입니다. 42회 한능검 고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곳 동고산성은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한 가와 관련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종 때 쓰여진 성황사 중창기와 전주성이라는 명문이 새긴 와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데서 이 왕을 알 수가 있죠. 후백제를 세운 견훤입니다. 자, 후백제를 세운 이 견훤, 이분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선지에는 이제 후백제 견훤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라는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이게 그 후백제 견훤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다 이제 고려하고 벌였던 전투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제 뭐 공산 전투 승리, 그 다음에 이제 고창 전투에서 패배하죠.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견훤에 대해서 후당 5월에 사신 파견 말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시기상으로 공산 전투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이 경주예요. 여기를 습격해 가지고 경의 왕을 죽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경의 왕을 견훤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자결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눈앞에서 경의 왕이 자결하게끔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주를 기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이제 이 사실을 안 그 태조 왕건이 이제 지원군을 파견해가지고 본인이 이끌고 직접 와요. 그래서 이제 견훤이 그 고려 군대를 갖다가 공산에서 기다리다가 무찔렀다. 이게 공산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창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첫째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찬탈을 당해요. 정변을 신검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견훤이 왕위를 찬탈하고, 이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려로 금산탈을 탈출해가지고 고려로 귀부해요. 왕건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1, 2천 전투. 그러니까 왕건이 그 후백제 신검 부대랑 맞붙은 요 1, 2천 전투에서 1만 대군을 이끄는 선봉에 쓰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후백제 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삼국 통일의 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길에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 요거 궁예예요. 양길은 이제 당시 북원, 지금의 원주 지역에 있었던 호족이었는데, 이 궁예가 승려로 있다가 양길 밑으로 들어가서 세력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이용해서 명주성이죠. 강릉 지역을 이제 정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양길의 부대까지 물리치고 이제 그 지역 주변에 나라를 건국했다. 이게 후고구려고, 이제 왕건도 처음에는 궁예 밑에 있었던 장군이었죠. 자, 광평성 등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역시 후고구려의 궁예입니다.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말씀드렸듯이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한 것도 후고구려 궁예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짐은 선왕의 업적을 개성하여 장차 민간에 큰 이익을 일으키고자 주전하는 관청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유통시키려고 한다. 자,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백성들이 동전 사용의 이름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 있으니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했다. 또한 이에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전, 도감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여기는 고려입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은병이 있잖아요.
활구라고도 불렸던 요 은병을 화폐로 삼았던 나라도 고려죠. 이 주전독에서 만들었던 동전이 해동통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해동통보나 은병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안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시서, 이게 이제 시장 감독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용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서적점이나 다점 등의 관용상점이 운영되었다. 이게 이제 서적점이 지금 서점, 책 파는 곳, 이제 다점은 차 마시는 곳이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커피숍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고려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통일신라고요. 특히 저 청해진 세우신 분은 장보고. 자,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을 널리 재배하였다. 이거 조선시대 후기.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 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 세종대왕 재위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3번.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의 세자인 대광현 등이 의로서 훈계하였으므로 남무리 수만으로 거느리고 길을 재촉하여 달려왔습니다. 각께서는 이들을 더욱 가있게 여기시어 영적과 대우가 두텁고 성과 이름을 하사하기 이르렀습니다. 자, 종실에 족보에 붙이고 본국 주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발해가 격파되자 그 나라, 즉 발해의 세자인 대광현 등이 훈계하였다 해가지고 달려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발해가 멸망하면서 남게 된 세자 대광현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제 고려에 귀부를 하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는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에요. 이제 사실 발해 세자 대광현에게 뭐 이제 왕치성을 하사하기도 하고 왕실 족보에 이름을 등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이 계승 권한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왕족으로서 대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해랑 고려가 이제 당시에는 형제 국가 같은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만부교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태조 왕건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이거 태조 왕건의 정책이 맞는데요. 이게 이제 북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구려의 땅을 다 찾아야 한다. 북진 정책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양, 장수왕의 도읍지였던 이 지역을 서경으로 삼고 중시했다라는 거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설치한 건 역시 태조 왕건의 민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았다. 이 사신관 제도 역시 왕건이 시행했고 최초의 사신관이 바로 경순왕 김부입니다. 자,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거는 예종이에요. 고려의 예종입니다. 좀 더 뒤에 나오죠. 이 시기에는 이제 과거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 사학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 같은 그런 사립 교육기관에서 과거 합격자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공교육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자감에 대학 그 유학 교육기관에 전문 칠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과거 시험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죠. 자,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 규범을 제시한 것은 역시 태조 왕건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14번 가겠습니다.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 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조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나성 축조에 관련된 거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입니다.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 방비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성을 쌓게 됐다라는 거죠. 나 보시면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1000명을 수습하였다.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고려 시대를 통틀어서 그 장군을 딱 두 명을 꼽아라 그러면 이제 뭐 최영 이성계는 제외하더라도 두 명을 꼽아라 그러면 유금필하고 양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란 2차 침입인데요. 저 흥화진이 이제 강동 육주 중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흥화 진사였다가 그 서북면 도순 검사가 되는 요 양규 장군이 이제 뭐 보충되는 병력도 없는데 그냥 있는 병력 이끌고 가가지고 거란군을 급습하고 이제 포로를 구출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거란의 황제 야율융서가 이제 2차 침입하고 물러나면서 저 그래도 양규는 죽이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고려 거란 전쟁 보면은 그 외 양규 장군이 화살을 엄청나게 맞고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묘청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서경의 임원혁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인이 이제 궁궐을 세우고 옮기시면 금이 공물을 바칠 거다.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 거란 침입보단 당연히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육성을 새로 쌓았다 하여 할애하는 표를 올렸다. 요거는 이제 동북구성 축조죠. 이제 고려는 외침이 많았는데 거란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진의 요 동북구성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 축조가 된 이후에 나중에 가서 이 여진이 금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하니까 이제 당시에 그 이자겸 척준경은 사대하자 이렇게 했었고 묘청 등의 서경 세력들은 당연히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가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진 침입인 라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 다가 이제 순서대로 이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고 15번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불사인 가가 있는데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대하고 투박하면서도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불상이고 그 다음에 거대하고 투박한데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다라는 데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지에 그 고려시대의 그걸 뜻하는 대표 불상이 이제 하나 있어요. 그게 2번인데 이게 이제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논산을 가서 이 관촉사를 직접 가서 이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투박하고 얼굴도 크고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이런 느낌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이 막상 이 관촉사 가가지고 이 미륵보살 입상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기에 조금 그 석굴암의 본尊불상이나 이런 것만큼의 그 완성도 높은 조형미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대단히 웅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화유산들을 직접 가서 보는 게 취미가 된 것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게 느낌이 너무 달라서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주변에 문화재 있는 곳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촉사 가서 이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직접 본 결과 이게 그냥 우스꽝스럽고 머리 좀 크니까 지역색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설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던 당시 분들의 노력이라든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색깔이 들어갔을까라는 거를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가서 이런 이제 문화유산들을 두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관촉사를 갔는데 이제 차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관촉사라고 이렇게 표지판에 안 나오고
이게 논산 들어가니까 표지판으로 은진미륵이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자, 선지 1번에는 요 불상, 요거는 서산 용현리에 있는 서산 용현이에요.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세 분이 계시죠, 지금? 근데 이제 가운데 부처님이 이제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 불려요. 백제 시대입니다. 백제의 미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3번에 있는 요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고, 그 합천 치인리에 있는 마의 열의 입상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요 불상은 제가 되게 가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더라고요.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예요. 이게 선종 때인가 그 후사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좀 다음 왕을 점지해 주십시오. 막 이런 뜻으로다가 세운 불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 제가 이제 파주 가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좀 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거는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이건 이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경주에 있고요. 경주 배동에 있어요. 석조열의 삼존 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번에 있는 요 백제의 미소, 백제 시대인 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시대, 이게 광종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에 있는 요거 파주 용밀이 마이불 입상도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벽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안동에도 하나 있죠. 안동 이천동 마의 이불 입상, 마의 열의 입상 있고, 이제 파주 용밀이 이불 입상, 요것도 고려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해장수 합진과 찰날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사개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강동성을 향하였다. 자, 조충과 김치력 합진, 완한 자연 등과 함께 병사를 합하여 강동성을 포위하니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 가국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합진이나 찰날 같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지 않은 이런 이름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충과 김치력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만, 뒤에 거 보시면 가에서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 너희들이 모의하여 우리 사신 저고요를 죽이고서는 포선만루의 백성들이 죽였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제다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저고요라는 이 나라 사신의 피살, 요거랑 관련된 거. 자, 이 나라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원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고요 피살과 관련된 걸로 몽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개는 똑같고 하나는 다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몽골이라는 걸 자세히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이거 상대의 국가가 분명히 몽골이 맞죠. 김윤호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도 맞아요. 나라에선 조정을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틀어 박혔고, 이때 몽골은 그래서 강화도로 못 가니까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려고 가는데 김윤우가 살리타를 죽이는 이런 전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자,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그 진포대첩이에요. 진포대첩이고, 이게 이제 최무선 화약의 아버지, 요 분이 이제 활약을 하셨죠. 그 화포를 이용하게 된 게 이 최무선 장군의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요거는 왜구,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저항하였다. 요거 충주성 전투인데 역시 몽골입니다. 심지어 요거 지휘관도 김윤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이제 몽골 침입에 대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을 몰아내자라는 뜻으로 만든 게 8만 대장경이었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405년에 독립된 기구로 개편된 중앙관서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승지, 동부승지, 6인의 승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지가 있었다.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승정원입니다. 은대학사라고도 부른다. 뭐 요것도 알 수가 있고, 이제 뭐 당상관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승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이 승정원은 간단히 말하면은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승자가 들어가면 비서. 그럼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 안 써도 되는 게 선지에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수장이 도승지였고 그 외에도 뭐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승정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봤다. 요거는 한성부.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았다. 요거는 이제 호조를 뜻하는데 고려시대로 보자면 요게 3사예요. 조선에서는 호조지만 고려에서는 이제 3사에서 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선의 3사랑 달라요. 자, 오프미아의 관한에 대한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 요거는 두 개가 있죠. 조선 3사 중에 사간원하고 사간원, 그 다음에 사헌부. 이렇게 두 기관이 서경권을 갖고 있었고 3사의 또 하나 기관 홍문관은 서경권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어의 통역 번역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요거는 사역원이라고 합니다. 자, 18번 갈게요.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푼에 있어 계령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해가지고 삼국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하였다가요 이상할 것이 없고 기편을 싣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데서 탄생하였다라는 거에서 이건 삼국사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기편 요게 들어간 거는 이제 삼국유사. 자, 그 다음에 신이승유가 지어서 바칩니다. 제왕들이 서로 계승하며 주고받으며 흥하고 망한 일은 세상을 경영하는 군자가 밝게 알지 않아서는 안 되는 바입니다. 라고 해서 일마다 춘추필법에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승유입니다. 이분이 지은 역사서 제왕운기예요. 자,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것들이 편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후대의 사실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요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는 그 고려 후기, 그 몽골 항쟁 시기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선지를 보고 찾읍시다.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이제 광종 때이기 때문에 전기죠, 완전히. 자,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요 이재현 학자는 이제 초기 신진 사대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기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최충이 유학을 교육하는 구제학 등을 설립하였다. 그 예종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역시 고려 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망이 망소희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요거는 무신 정권 초기인데, 그러니까 몽골 항쟁 이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의천이 불교교단 통합을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 의천은 이제 문종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후대, 그 삼국유사랑 제왕운기가 편찬된 이후, 즉 원간섭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망건당에서 이재현 학자가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정확히 몰라도 그 선지에서 가장 후대에 일어난 일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자 만월대, 첨성대, 왕건능, 공민왕릉. 자, 제가 중요해서 표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태조의 능과 공민왕의 능.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사실. 그 다음에 뭐 숭양선, 표충사, 선주교 있습니다. 선주교. 정몽주 죽은 곳이죠. 자, 이 지역은 그러니까 바로 개성입니다. 이제 송악이나 개경으로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제가 가보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잖아요. 북한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살아의 생전에 남북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걸로 북한에 잠시 여행을 다녀올 수만 있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면 전 제일 먼저 이 개성을 가볼 거예요. 왕건능하고 공민왕능을 제일 먼저 가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개성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번입니다.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의 방을 도모하였다. 이게 이제 만족의 봉기 모의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게 지역이 개성이죠. 이 만족이 최충원의 산호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개경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하였다. 남한산성.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게 이제 서울인데, 이제 이거는 지역을 좀, 덕수궁이에요. 이걸 좀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덕수궁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각으로 따지자면 석조전. 요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요거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 지역에 있어요. 남영군 묘가 여기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요거는 청주 지역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간행이 됐었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3인의 과학기술인, 자, 이천이라는 분은 경자자와 갑인자를 만들어 조선 인쇄술의 발달을 이끌었고, 장영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활약했던 인물로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참여했다기보단 주도하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주로 이제 그 시기에 관련된 거에 굉장히 강했던 분이고, 자, 요 이순지가 지금 비어 있는데, 요 이순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천문 마스터예요. 이제 천문 쪽에 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만의 독자적인 혼천의를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이순지 학자와 장영실 학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어쨌거나 이 이순지 이분에 대해서는 천문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은 사실 세종대왕 시기예요. 다른 시기라기보다는 세종대왕 시기인데, 이 세종대왕 시기에 그러면 천문 마스터 이순지 뭐 하셨겠습니까? 바로 나와야죠. 자,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를 저술하였다. 요 책이 바로 칠정산. 요 이순지 학자는 칠정산을 저술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입니다.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한 지도를 만들었다. 요건 이제 정상기라는 분인데 동국지도예요. 자, 홍역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서 의사를 편찬하였다. 이것도 정약용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마과회통. 그 다음에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확립하신 분, 요분은 이제 이재마라는 의학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 21번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